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확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조금 상기를 해보면 우리 전 시간에 이제 확률의 뜻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어들, 관련된 용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배워봤었고요. 자, 그래서 확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전 시간에는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아마 대부분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건데,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나머지 하나, 통계적 확률이란 무엇이고 과연 개념 뜻이 어떻게 되고 어떨 때 통계적 확률이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 있었죠. 그죠?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치,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해서 각각의 근원 사건,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인 경우 하나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어야지만 수학적 확률로 그 주어진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모든 시행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탐구학습의 예시로 나와 있듯이 U짝을 던지는 시행에서 둥근 면이 나오는 경우와 평평한 면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에 통계적 확률을 이용을 한다. 자, 여기 밑에 본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에서 정의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수 던지는 시행 방금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양궁에서 관역을 맞히는 시행. 자, 관역을 맞힐 때 10점 맞출 가능성, 9점 맞출 가능성, 8점짜리 맞출 가능성 각각에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수 있나?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어쩔 수 없지 뭐. 직접 해보는 수밖에.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직접 해서 확률을 구해보겠다라는 게 통계적 확률이고요. 그렇죠? 여기 밑에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의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얻어지는 상대도수를 통하여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알 수가 있다. 자, 해서 일반적으로 똑같은 시행을 n번 반복을 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상대도수 값, 요 n분의 Rn 값, 이 값이 n을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굉장히 많이 함에 따라서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만약에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 확률. 자, 그런데 실제로 무한히 많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 상대도수 값 n분의 Rn의 값을 통계적 확률 P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서 그 중에서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그 중에서 실제로 사건 A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관찰을 해가지고 그거를 셈으로 인해서 그 상대도수로 확률 값을 정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직접 해봄으로써.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아서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사실 직접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중에서 사건 A가 몇 번 일어나는지를 세서 통계적 확률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야.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얼마야, 얘들아? 이거는 쉽죠? 주사위에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가 있으니까 수학적 확률은 6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주사위를 실제로 던졌어. 6번 던지면 그 중에서 정확히 한 번만 1의 눈이 나오고 나머지 5번은 1의 눈이 안 나오나? 아니지, 그건. 6번 던졌을 때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정확히 한 번만 나온다라고 이거를 보장할 수는 없어. 그런데 시행 횟수를 60번, 600번, 6000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히 많이 늘려가면은 그 전체 경우에 대해서 실제로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구한 그 상대도수의 값, 요 값은 점점 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그 내용이야.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도수, 즉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 P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만 잘 기억을 하면 돼, 얘들아. 수학적 확률로 확률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실제로 같은 시행을 직접 반복을 해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Rn을 구해서 그 상대도수 값이 가까워지는 값을 구해서 가까워지는 그 일정한 값 P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생각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문제 5번을 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수는 40만 6,243명이고 그 중에서 여자아이의 수는 19만 8,179명이었다. 실제로 요만큼 나왔다는 얘기지. 임의로 택한 한 신생아가 여자아이일 확률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구한다. 여자아이가 선택되는 사건, 임의로 택한 한 신생아가 여자아이인 사건을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A의 확률, 이 통계적 확률은 뭐다? 전체 경우 40만 6,243 분의 19만 8,179명 경우의 수의 실제 요 상대도수의 값, 그러니까 요거를 쌤이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서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보니 그 값이 대략 0.488이 나오더라. 이렇게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다. 보면은 알겠지만 그냥 자료를 그대로 보고서 읽고 해석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시험 문제 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뭐다라는 그 의미 정도만 사실 제대로 파악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아래에 생각을 넓히는 수학, 요거 좀 잠깐 좀 살펴보자. 자, 시원이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4일 확률을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 그 까닭을 설명하고 바르게 풀어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두 눈의 수의 합은 1 나왔을 때 가장 작은 2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거 6이 나왔을 때 12까지 모두 11가지 경우가 있고 그 중에서 합이 4인 경우는 한 가지 이거밖에 없으므로 구하는 확률은 11분의 1이다. 이게 맞을까, 얘들아? 어디서 잘못됐어? 자, 지금 이 11분의 1이라는 거는 뭐를 구한 거야? 이게 논리는 지금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나온다라는 이 사건을 만약에 A라고 했을 때 그 A라는 하는 사건,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수학적 확률을 구한 거야, 지금.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적 확률로 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다?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돼. 근데 두 눈의 수의 합이 2가 나올 가능성, 3이 나올 가능성, 4가 나올 가능성, 얘네들이 다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경우 자체가 다르지.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두 눈이 모두 다 1, 1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지만 두 개의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도 되고 2, 1도 되고 경우 자체가 다르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자,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전체 그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을 때 이 표본 공간의 원수의 개수, 즉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자. 이거는 실제로 몇 가지가 나와? 첫 번째 1부터 6까지 6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도 6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36가지. 얘가 전체 경우의 수. 그 중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니? 첫 번째 1, 두 번째 3 나오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2가 나오는 경우, 첫 번째 3, 두 번째 1이 나오는 경우 총 몇 가지? 3가지가 있더라. 그죠? 그래서 진짜 구하는 우리가 옳게 구한 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36분의 3이 되니까 나누어 보면 12분의 1. 얘가 실제로 진짜 구하는 답이 되겠다. 11분의 1이 아니라. 동가능성을 항상 잘 염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확률의 기본 성질. 요거 너네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 똑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냥 빨리 살펴보고 요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은 무엇일까? 보면 자, 표본 공간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즉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확률의 성질. 자, 어떤 시행에서 임의의 사건 A라고 하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보다 작거나 같고 공집합일 수도 있으니까 0일 수도 있지.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각각의 부등식을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s로 나누어 주게 되면 좌변은 0, 여기는 ns를 똑같은 ns로 나눠주니까 약분해서 1, 가운데는 ns분의 na,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게 뭐야? A가 일어날 확률. 따라서 확률 값은 항상 0 이상 1 이하. 얘가 첫 번째 성질. 특히나 표본 공간 S의 확률은 뭐야 그러면? 전체 경우가 일어날 확률.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지, 그지? 따라서 ns분의 ns 값이 1이 되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사건 자체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건은 공집합이 되겠지.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구하는 확률이 빵이 되더라. 요 세 가지. 밑에 내용.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A의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 확률을 구했더니 얘네 밖에 있는 값이 나왔다. 잘못 구한 거야, 그거는. 항상 요 안에 있는 값이 나와야 되고, 표본 공간 S,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확률이 0이다. 됐죠? 자, 6번도 간단하니까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흰 공 3개와 파란 공 2개, 총 5개의 공이 있어. 그 공에서 임의로 몇 개? 3개를 꺼낼 거야. 다음을 구하시오. 자, 흰 공이 1개 이상 나올 확률. 적어도 1개 나온다라는 얘기지. 자, 근데 보니까 그러면은 흰 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느냐? 총 5개의 공인데 흰 공이 아닌 공은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흰 공을 뽑기 싫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3개를 꺼내려고 하면은 파란 공 2개를 꺼낸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는 적어도 흰 공이 나오는 수밖에 없네. 물론 흰 공이 그 이상 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1. 다음, 파란 공이 3개 나올 확률.
두 개밖에 없는데 세 개가 어떻게 나오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확률 빵. 이렇게. 자, 오늘은 전 시간에 비해서 내용 설명할 게 많이 없었네요. 자, 그래가지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죠. 자,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 복습하는 거죠. 자,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시행이라고 한다. 시행. 다음, 표본 공간 S에서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 NS,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즉 A의 원소의 개수, NA. 이렇게 구해줄 수 있더라. 3번, 일정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였을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 Rn에 대하여 시행 횟수 n이 커짐에 따라 상대 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지면 이 값 P를 사건 A가 일어날 뭐라고 한다? 방금 한 거지.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통계적 확률. 요거는 의미만 파악해두고 있으면 돼요. 자, 2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시행이야. 자, 그러면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모든 경우. 방금 전에도 했었죠? 6가지, 6가지, 36가지. 자, 그때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될 확률과 두 눈의 수의 차이가 2가 될 확률을 구해보자. 요 각각의 사건을 A, B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부터 세보자.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일단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6가지밖에 안 되지. 이 중에서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2, 6, 4, 5, 4, 4, 5, 3, 그 다음에 6, 2, 총 몇 가지? 5가지. 따라서 구하는 확률. 너는 36분의 5가 되더라. 첫 번째. 다음. 두 눈의 수의 차이가 2가 될 확률. 차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눈이 1이 나왔으면 두 번째는 차이가 이만큼 나려면 3. 뭐도 가능해? 그렇죠. 어차피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뺀다라는 얘기니까 그 차이만 이만큼 나오면 되니까 뭐도 가능해. 첫 번째 3, 두 번째 1도 가능하지. 자,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첫 번째가 2면 두 번째가 4. 두 개가 순서가 바뀌어 나와도 상관이 없고 첫 번째가 3이면 두 번째가 5. 그 다음에 5, 3. 다음 첫 번째가 4, 두 번째가 6. 그 다음에 첫 번째가 6, 두 번째가 4. 얘가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 따라서 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 36분의 8이 될 테니까 약분을 해주면 9분의 2가 되겠네요. 9분의 2.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보면은 경우의 수의 확장이야 얘들아.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만 제대로 할 줄 알면 그 B만 따져서 확률 값을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다. 이 5장의 카드를 한 줄로 모두 나열하여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어디까지가 시행인지 파악하고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짝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몇 가지? 5 팩토리얼 가지. 그 중에서 짝수라고 하는 거는 1의 자리의 숫자가 짝수면 되지.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는 몇 개? 2개. 2와 4. 짝수는 2개가 있더라. 따라서 짝수의 경우의 수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개.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는 이 둘 중에 하나 쓴 거 제외한 아무거나 봐도 되지. 4개의 수를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 4 팩토리얼.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5 팩토리얼 분의 2 곱하기 4 팩토리얼. 그럼 여기가 5 곱하기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약분되니까 남는 걸 계산을 하면 5분의 2가 되겠네요. 5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다. 이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자, 여기까지가 시행. 10장 중에서 몇 개 뽑아?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다. 선택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단계,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부터 구해보자. 전체 몇 개 중에 10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10C2.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45가지. 첫 번째. 다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짝수. 자, 2개의 자연수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니? 자, 하나가 홀수야. 거기에 홀수를 더했어. 결과 홀수야, 짝수야? 짝수. 짝수에 짝수를 더해도 그 결과는 뭐다? 짝수.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홀수와 짝수를 더하는 경우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 2가지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두 수의 합이 짝수인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네.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홀수 몇 개? 5개. 짝수도 몇 개? 5개. 1, 4, 5, 7, 9, 2, 4, 6, 8, 10. 따라서 홀수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개의 홀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짝수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럼 2개 다 똑같다라는 얘기네. 둘 다 값이 뭐로 같아요? 5, 4, 20, 2로 나눠주니까 10. 너도 10, 너도 10. 따라서 A의 경우의 수는 20가지.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45분의 20이 될 테니까 5로 약분을 해주면 9, 5, 45, 4, 5, 2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5번도 같이 살펴보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의 점이 있다. 6등분 일단 주목. 이 6개의 이 점 중에서 임의로 3점을 택하여 그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 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은 삼각형을 3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선택을 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시행이야. 여기까지가 시행이고, 그 중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요거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 NS. 삼각형 하나를 결정해주기 위해선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 3개의 꼭지점이 필요하다. 선택하는 순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건 이렇게 선택을 하건 만들어지는 삼각형 똑같아. 선택만 해주면 돼. 그래서 서로 다른 6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6, 5, 4, 3, 2.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 자, 그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세보자. 몇 가지가 나오는지. 자, 요거는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하나의 꼭지점을 고정을 시켜주면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꼭지각에 해당하는 꼭지점이야.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주고 그 나머지 두 꼭지점을 연결만 해주면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씩 나오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니?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두 칸. 이렇게 하나, 두 칸.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연결. 이렇게 연결했을 때 하나. 두 개가 만들어져.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도 되지만 뭐도 된다? 정삼각형도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센다라고 했을 때 이쪽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칸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 꼭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칸 떨어져서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처음에 셌던 거랑 겹쳐진단 말이야. 맞지? 겹치는 경우는 한 번만 세야 되니까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총 몇 개냐? 일단 정삼각형이 아닌 순수한 이등변 삼각형만 따져보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도 되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2개. 따라서 몇 가지다? 6 플러스 2. 얘네 말고 다른 경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총 8가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사건 A의 확률은 20분의 8. 약분을 해주면 5분의 2가 되더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전. 자, 도전 써있는 거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네. 맞죠? 자, 일단은 문제 내용부터 조금 파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은희, 철수, 희영이가 차례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각자 나온 눈의 수만큼 말판에서 말을 옮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 자, 3명이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씩 던졌을 때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자, 그러면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자. 은희가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부터 6까지 6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철수도 6가지, 희영이도 6가지. 따라서 6의 세제곱. 뭐 풀어서 계산을 해도 되고, 풀어서 계산을 해보면 뭐 216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기도 한데,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약분할 때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 6의 세제곱으로 그대로 두고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값 사건은 철수가 요 가운데 있는 애가 놓은 말이 은희와 희영이가 놓은 말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얘기야. 단 3명의 말의 시작 위치는 모두 같다. 시작점은 같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사이에 놓여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은희의 말이 여기에 있고 희영이의 말이 여기에 있으면 그 사이에 철수의 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물론 얘네 3개가 따다다닥 붙어있을 필요는 없어. 요 순서만 지켜주면 돼. 그러면 일단은 각각의 은희, 철수, 희영이가 나온 주사위의 눈의 수는 같아야 되니 달라야 되니? 달라야 되지. 다 달라야 돼. 맞죠?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볼 때 나올 수 있는 눈은 몇 가지? 6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눈을 선택을 할 거야. 그러면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1, 2, 4가 나왔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반드시 누구의 말이 와야 돼? 철수의 말이 와야 돼.
요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보면. 자, 근데 은희와 희영이가 놓은 말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고 했지. 얘네 둘 중에서 뭐가 앞에 있어야 되고 뭐가 뒤에 있어야 되고 그거는 지금 별다른 조건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은희의 말이 앞쪽에 있고 더 먼 쪽에 희영이의 말이 올 수도 있고, 거꾸로 희영이의 말이 앞에 은희의 말이 뒤쪽에 올 수도 있어. 요 하나의 경우마다 생각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씩 생겨? 2가지씩 생겨.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에 2배. 6, 5, 4. 3이 너를 2배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고, 따라서 40까지. 전체 경우에서 40까지. 자, 따라서 PA를 구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 6의 세제곱 분의, 자, 40은 8 곱하기 5.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자, 그래서 여기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오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6분의 2, 즉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27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항상 문제를 설명할 때 되면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자,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이해가 되죠?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쌤도 좋고 친구도 좋고 항상 얘들아 질문을 많이 해야 돼. 그냥 뭐 나는 어차피 뭐 잘 못 푸니까는 그냥 대충 요 정도만 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하고서 그냥 놔버리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뭔가 성적이 조금 발전을 하고 좀 트이기 위해서는 욕심이 있고 좀 노력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모른다고 그냥 놔버리지 말고 조금 그래도 잘 해봐야겠다. 좀 물어봐서라도, 좀 귀찮게 하더라도 질문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좀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